경남 지역 18개 지자체 가운데 군 단위 지자체에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 주동초등학교가 김해 주촌초등학교로 통폐합됩니다. 주동초등학교의 마지막 모습, 졸업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통영 삼도수군 통제형 주변 지역이 관광 상품화됩니다.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창원을 찾았습니다. 홍 전 대표는 김 지사의 구속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추운 날씨에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버스 정보 시스템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시단위 지자체에서는 좀처럼 없는 일이지만 군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경남 지역 18개 지자체 가운데 군 단위 지자체에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산 등 경제성보다 군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 단위에도 버스 정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날씨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국민들. 버스 운행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배차 시간보다 10분에서 20분은 일찍 나와야 합니다. 자주 다니지 않는 노선의 경우 하루 3, 4회 운행되는데 그 시간에 버스를 놓쳐버리면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뭐 짬이 없지 뭐. 1시간 기다릴 때 있고 보통 1시간 기다려야 돼. 그렇지. 불편하지. 이거 한만하고 치는하고 치던스는 3층을 좀 이리 다니지 마산을 안 간다니까. 바로 옆 도시의 상황은 다릅니다. 정확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5분을 넘지 않습니다. 내가 타고 갈 차가 몇 분 후에 오는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거죠. 정류장까지 나가지 않아도 휴대폰만 있으면 현재 버스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18개 지자체 가운데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은 8곳. 모두 시단위 지자체로 군 지역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설치비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도 실질적으로 영 적죠. 버스 타는 사람이 영치로 되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학생들 일단 인구수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가치가 투자대 좀 가치가 좀 좋은데. 창원시의 경우 시스템을 도입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군 지역은 10년 이상이 뒤처진 셈입니다. 그 진행형 교통체계 지방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에 이제 그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함안군에서는 버스 정보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와 그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 경제적인 이유보다 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통폐합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올해 경남에서도 10여 곳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데요. 학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지만 학생들에게 추억만큼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김해 주동초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식 현장,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년 하는 졸업식이지만 올해 주동초등학교는 조금 특별합니다. 올해 6명의 졸업생을 끝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겨울방학을 끝내고 돌아온 아이들의 발소리에 얼었던 운동장도 녹고 움츠렸던 하단도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 달랠 길이 없단다.
비록 주동초등학교는 문을 닫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곳에 남아있을 것이란다. 고사리 손으로 돌밭이었던 운동장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학교 담장을 만들었던 옛 추억. 통폐합만은 막아보려 했던 선배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곧 우리가 다시 주동이란 그 교명과 역사를 이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다시 복원되니까 그런 긍지를 잘 지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64년 문을 열어 올해까지 약 1,8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김해 주동초.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오는 3월부터 주촌초등학교와 통폐합됩니다. 55년의 세월을 간직한 주동초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모두 다른 자리로 흩어지지만 학교와 걸어온 길을 추억하며 서로를 꼭 잊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너여서 좋아. 그래 우리 함께. 친구들아 항상 행복하게 바래.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조선시대 삼도수군의 본영인 통영 통제영 주변 지역을 관광 상품화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통영시는 당시 번영했던 시대상을 재현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통제영 주변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경상, 전라, 충청 3도수군의 지휘소였던 통제영입니다.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국보 305 세병관부터 통제영에서 쓰는 물건을 만들어내던 12공방의 모습까지도 재현돼 있습니다. 지난해 통제영을 방문한 관광객은 9만여 명, 한 달 평균 8천여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역사적인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먼저 이렇게 답사를 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또 방문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통영시는 총 179억 원을 들여 통제영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주변 지역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그동안 통제영 거리 조성 사업에 걸림돌이던 부지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통제영 거리 조성 사업은 최근 토지와 지작물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통영시는 조선시대 당시 번영했던 통제영 주변을 재현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역사 홍보관 그리고 백령 체험관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벅수 광장이 조성돼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이 조성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2022년 통제영 거리 조성이 완료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어두운 새벽, 익숙한 듯 시장 골목골목을 누비는 한 남성. 재래시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털던 40대 남성의 범행은 CCTV에 찍히면서 들통났습니다. 오직 한 우물, 아니 한 시장만 팠다는 이 남성.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양산의 이 시장에서만 8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만 원을 훔쳐왔습니다. 생활비와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데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번엔 꼭 손 씻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밤 김해 상동에서 발생한 날벼락 같은 화재 현장입니다. 발빠른 초기 진화로 35분 만에 꺼진 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공장 한 동과 기계, 완제품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지만 이런 뜨거운 불 소식은 이제 그만
사양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지난해 차량 화재로 전국을 달궜던 BMW 차량에서 다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시각은 지난 7일 밤 통영 한 해안도로에 정차돼 있던 BMW 520D 차량에서 난 불은 8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1,800여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소방당국. 소비자에게 힘이 되는 빼박 증거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6일 오후 음주운항 적발 현장입니다. 통영 인근 해상에서 홀로 낚시를 하며 술을 마셨다는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4%. 현행 해사안전법상 0.03% 이상이면 5톤 이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육해공 어디서든 음주운전자의 사각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한 주간 사건 사고는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권정숙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창원을 찾았습니다. 홍 전 대표는 먼저 마산 어시장을 돌며 약 20분 동안 상인들에게 1년 만에 돌아왔다며 인사를 건넨 뒤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한 짧은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대선 때 여론조작으로 구속이 된 것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이 또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되고 공무원들이 지사가 없더라도 합심해서 오후에는 창원 용호동의 한 카페에서 지역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홍 전 대표의 이번 창원 방문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중당 경남도당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경남을 찾은 홍준표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는 경남지사 재임 당시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 등 독단과 독선으로 도민에게 고통을 줬다며 도민에게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8일 오전 7시 반쯤 창원 진해구 대죽도 인근 해상에 정박돼 있던 586톤 크레인 바지선이 침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승선원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해경은 사고 선박에 적재된 경유 2,006리터 등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법원에 압류돼 출항이 정지된 선박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사고 지점에 정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노후 선박이라 부식 등의 원인으로 침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남도 의원과 의령 군의원이 8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선거 구민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삼동 경남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김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황성철 의령 군의원에게는 벌금 50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박삼동 경남도 의원과 황성철 의령 군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국내외 단체 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창원에서 숙박할 경우 1박을 기준으로 관광객 1명당 15,000원에서 25,000원을 여행사에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식당 2곳과 유료 관광지를 1곳 이상 방문하면 관광객 1명당 13,000원의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해외 크루즈선 관광객에 대해서도 500명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창원시가 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유람선 승선료와 전통시장 방문비 등을 지원합니다.
함안군 보건소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고 한 달에 한 번 집중 상담과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함안군 보건소는 오는 15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센터에서 신청받으며 개별 면담과 기본 검사를 통해 총 7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창녕군이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과 주거 문화 향상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 98동, 빈집 정비 철거 30동, 지붕 개량 사업 7동으로 총 135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 개량 사업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신개축 경우 6천만 원, 부분 개량 3천만 원 이내에서 연 2%의 대출금리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주택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이 음식 조리가 가능한 행복실은 희망밥차를 무료로 임대합니다. 1톤 탑차인 희망밥차는 국솥과 밥솥, 가스, 전기시설이 갖춰져 있고 최대 150인분까지 음식 조리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지역의 복지와 봉사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사회복지시설로 원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함안군 행복나눔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거창군이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원 내용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복지 증진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과 여성 권익 증진 사업 등이며 지원 규모는 1,700만 원으로 단체당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 그 밖에 영리 목적이 아닌 양성평등 촉진과 복지 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행복나눔과 여성 보육 담당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경남의 낮 기온이 6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칼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대신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단 건조한 대기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을 뿐 아니라 강한 바람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부터는 풀리기 시작하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수도관 동파 사고도 우려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는 편이 좋겠고요. 동파가 됐을 땐 뜨거운 물을 붓기보다는 헤어 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이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